네, 안녕하세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고서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종속 기업이 한 개 있고요. 주요 종속 회사는 아닙니다. 오앤드리 메디컬 로봇이라고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는 종속 기업을 하나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직 자산 규모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네, 기업은 보시면 일단 로봇이라는 제품, 품목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비율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96%에 가깝게 지금 로봇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실제 보시게 되면 기업은 이런 협동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업용에 쓰이는 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서비스 분야에까지 산업용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초정밀 마운트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주의 물체를 관측하는 데 쓰이는 요런 망원경인가요? 그런 장비 제품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의 형체를 갖춘 이 휴보. 이게 사실 휴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유사하게 지금 구조화해된 그런 제가 로봇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이제 사람의 신체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면서 유사하게 이제 움직임을 구현하는 그런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한국 최초의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휴보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근간이 되고 있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처럼 이족 보행이 가능한 로봇에 대한 경쟁력 또는 로봇 플랫폼에 대해서 이점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는 아직 조금 더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인 기업의 이제 수익은 협동 로봇이죠.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이라든지 산업 분야 또는 이제 서비스 관련 부분에서 이렇게 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초정밀 지향 마운트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천문학적인 그 관측이 가능한 이런 정찰 위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안보라든지 보안 또는 이렇게 방산 영역, 우주, 이런 식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군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쓰임이, 활용도가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치킨 등 다양한 이런 요즘 서비스 업종이죠.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이런 생산 설비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구하는 이런 로봇에 관련된 쓰임이 이제 조금 폭넓게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시면 기업의 이제 수출 비중도 제법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먼저 기업의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종속기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49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크게 늘었죠. 지금 분기니까 먼저 지금 사업 보고서로 지난 3, 4년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16억 원, 54억 원, 90억 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산업이 확대되고 있고 관련 섹터가 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지수입니다. 수치입니다. 결국 탑라인의 증가가 뚜렷해야 결국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밸류도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게 되면 영업 손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54억 원, 13억 원, 21년까지 1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네, 다시 분기 보고서인데요. 지금 지난 분기까지는 17억 원 적자를 보였는데 이번 3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됐죠. 11억 원 흑자가 됐습니다. 결국 제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 포인트가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 특히 탑라인이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탑라인이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것은 산업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그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기업의 인재 확장성이라든지 경쟁력이 개선되는 포인트는 이 영업 흑자가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이 포인트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의미에서 재무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중요한 모멘텀에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다시 사업 보고서입니다. 계속 적자를 이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기 순이익도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총 자산 총계는 666억 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크게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으로 이렇게 구분된 자산 구성을 갖고 있고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기업의 이제 매출액이 늘면서 뭐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재고자산의 간극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재고자산의 세부 내역이고요. 이 제품에 대한 증가도 있긴 하지만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증가를 뭐 확인할 수가 있고, 기업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이 원재료, 부품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뭐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이 하모닉 드라이브도 들어가고, 감속기죠. 뭐 모터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고, PCB도 들어가고, 뭐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원재료에 대한 확보, 수급 문제도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에 확인했던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관련해서도 결국 이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기존에 이제 일본이 이제 독점했던 부분에서 지금 최근 한국 기업들도 뭐 유사하게 많이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급이 뭐 전망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이제 성격별 분류를 보셔도 결국엔 재고 자산, 즉 제품이 늘어나면서 실질 재고죠. 그럼으로 인해서 원가 비용의 절감을 받은 그런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뭐 사실 지금 전 분기 대비 이번 분기 늘어난 비율보다 매출액이 더 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제품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고요. 뭐 지금 기업의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더 급격하게 지출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원재료 부분에서 그 지금 더 확보된 부분도 지금 더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더 미리 확보된 부분이 훨씬 많죠. 따라서 앞으로 더 기업이 지금 생산력이라든지 뭐 제품의 공급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기업은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재고자산 현황이고요. 결국 지금 보시는 이런 재고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제품이 안 팔려서 누적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원재료 등을 더 확보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우려가 되는 그런 자산 구성은 아니고요. 좀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자산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설명을 하느냐고 두 부분을 뺐고요. 사실 기업은 현금이 많은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지금 현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보시게 되면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상품을 포함하면 거의 뭐 거의 70%까지죠. 68%가 현금으로 구성된 자산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금 자산이 단기금융 상품으로 이동한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일부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는 뭐 지금 단기손익 뭐 금융자산도 이번 22년 들어서 뭐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단기손익 금융자산은 뭐 신탁자금에 뭐 지금 보시면 30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뭐 돈이 남아서 일부 그냥 뭐 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뭐 채권, MMT 등에 뭐 이렇게 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금에 181억 원 이렇게 투자를 한 부분 확인됩니다. 뭐 이렇게 늘어난 현금이 지금 어떤 연으로 이렇게 현금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뭐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기업의 부채입니다. 기업의 총 부채는 174억 원 규모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환사채가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 기업의 전체 부채 비율은 약 35%입니다. 자본 대비 부채의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요. 특히 유동 비율은 448%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결국 유동 비율은 4000%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1년 이내에 뭐 상환해야 될 그런 자금의 여력은 뭐 충분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환사채 자체가 지금 1년 이외에,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죠.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이기 때문에 1년 내에 뭐 단기적으로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운영 구조는 아니다. 뭐 이를 포함하더라도 뭐 35%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은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자본인데요. 자본은 492억 원 규모고, 일단 보이는 건 기업은 결손금이 있는 기업이었죠.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현금이 늘어난 건
기업의 이제 실적이 좋아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고요. 지난 연도 21년 결산 대비 뭐 결손금이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결손금의 이제 폭이 100억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업의 이제 실적이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뭐 로봇 관련 개발을 하면서 투자한 자금이 이렇게 결손금으로 축적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보시는 건 이 간극이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올해 22년 들어서부터 영업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기업이 살펴봤던 전환 사채죠. 12 보시게 되면 지금 148억 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빵빵 퍼센트죠. 이자율 없이 뭐 이렇게 납부하는 이자 비용 부담 없이 이렇게 자금을 지금 조달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상환 지금 전환 가능 주식수가 92만 주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 기업은 그 외에 또 우선주가 39만 주 정도 종류주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전환주죠. 전환 우선주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전환 우선주는 아니고 그냥 CPS로 전환이 가능한, 결국에는 지금 뭐 이게 전환으로 발행 주식수가 40만 주, 38만 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2왕 합산을 해서 지금 92만 주와 지금 또한 지금 39만 주 정도를 합산해서 오버행 가능한 물량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즉 결국에 기업의 이제 주식의 총수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지금 희석되는 비율을 가늠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제 자금 조달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주식을 팔아서 조달한 측면이 있고, 뭐 이는 뭐 지속적인 뭐 적자 현상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보여지죠. 네, 이건 다시 사업 보고서고요. 기업의 현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21년도입니다. 지금 500억 원 가량 뭐 이렇게 현금이 들어왔죠. 뭐 기업이 이제 영업으로 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나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재무활동에서 541억 원 지금 조달한 부분 확인이 되고, 유상증자에서 280억 원 조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유상증자, 뭐 전환우선주, 그다음에 180억 원의 CB 이렇게 조달을 하면서 자금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21년도 흐름이고요.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현금을 지금 현재는 축적해 놓고 쌓아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 지금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업의 운영자금 또는 뭐 기업의 이제 확장을 위한 다양한 뭐 그런 총알이 되겠죠. 뭐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이제 또 업사이드가 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도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3분기 최근 보고서 기준으로 결국에는 기업의 이제 흑자로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뭐 누적 기준으로는 제법 의미 있게 지금 흑자 전환된 부분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앞으로 지금 누적돼 왔던 결손금도 뭐 빠르게 줄어들면서 기업의 이제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적자를 보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한번 가볍게 살펴보면요. 지금 자본 잠식은 뭐 해당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3, 4원도 법차관 손실 보시게 되면 50% 토가가 한 번 나왔습니다. 2번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뭐 없었기 때문에 뭐 괜찮고요. 최근 별도 기준의 사업 손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죠. 그럼에도 거래 정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 특례 상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보시면 역시 21년 상장을 할 때 기술특례 상장 적용을 받았죠. 따라서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4, 4업연도 영업 손실이 나도 지금 거래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유예를 받은 그런 특례 상장이고요. 이렇게 특례 상장을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완전 예외 조항을 받고 법차감 손실도 50% 초과가 3, 4업연도 중 2번 나오는 걸 3년 동안 유예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지금은 없고요. 다만 자본 잠식률에 있어서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특례라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해당이 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기업은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CB 뭐 등등으로 결국 주식 발행 초과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뭐 물론 그게 이익잉여금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자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대비 어느 정도 볼륨은 충분하다. 뭐 그러니까 거래 정지라든지 위험성은 상당히 낮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공시 좀 살펴보면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는데 최근 매출액 대비 11%죠. 꽤 많은 수준인데 조금 일정이 늦춰지고 있네요. 뭐 고객사 내부 사정이다.
보시게 되면 뭐 서비스, 뭐 프랜차이즈, 로봇 주방,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절 로봇이죠. 다관절 로봇. 뭐 그런 이제 매출인 것 같고요. CB가 또 전환권 행사가 된 부분도 조금 공시를 했고, 이참에 뭐 기업에 이제 아까 CB를 발행했을 때의 조건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요. 당시 이제 21년도 기업이 CB를 발행 첫 번째 발행 180억 원을 조달을 한 거고, 지금 정관상 200억 원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CB는 발행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관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CB 발행, 뭐 BW 발행 가능성이 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일단 빵빵 퍼센트니까 상당히 뭐 이렇게 안전한 자금 조달, 의미 있는 자금 조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리피싱 조항이 없죠. 그러니까 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지금 전환가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시가를 하회해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변경이 되지만 주가 자체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전환가액을 조정해주지 않는다. 즉 19,537원보다 떨어지더라도 92만 1000주의 전환 가능 주식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CB고요. 투자자들 보시게 되면 대기업, 국내 투자자들이죠. 뭐 IB 관련된 기업들, 키움, 한양, 뭐 이 메이저급이 참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주식수 대비 5% 비율이기 때문에 희석되는 것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똑똑한 자금 조달 방식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에 비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뭐 3, 4, 5년도 37% 매출액 대비 37%고요. 33% 거의 뭐 매출액에 그러니까 로봇 개발에 올인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업이 당장 성과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영업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이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속해 있는 섹터의 확장, 확대, 활용성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봇 테마 관련해서 ETF도 출시되고 편입도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